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25점으로 그렇게 이제 돼 있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가 있고 2번 문제가 있고 3번 문제가 있고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 1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채용 업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채용 업체라는 폼이 지금 여기 있죠. 이 폼에 화면과 이제 지상에 따라서 완성하시오. 각 3점이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채용 업체라는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우리 1번부터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폼에 기본 보기 그 속성을 그림같이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지금 이 폼에는 요 데이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폼을 봤을 때 이 폼 하나에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죠. 요거 이제 바꾸라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가 폼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이 폼에 기본 보기를 이제 그렇게 바꿀 거라 우리가 이제 눈금자하고 만나는 곳 있죠. 이 폼 선택기라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 더블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속성 시트 창이 짜잔하고 나타나고요. 그때 이제 폼을 이제 어떻게 보여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형식을 설정하는 거라 형식이라는 탭에 가게 되면 기본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기본 보기가 지금처럼 연속 폼으로 돼 있으니까 하나의 폼에 여러 개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단일폼이라는 거 요걸로 이제 바꿔주면 폼 하나의 데이터씩만 그렇게 이제 보여주게 바뀝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단일폼으로 변경을 시켜놓고 우리가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아까는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에서 그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나왔지만 단일 폼으로 바꾸니까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폼 하나의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게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폼 머리글에다가 그림과 같이 레이블이라는 거를 생성한 다음에 폼 제목을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이 레이블의 이름은 LBL 제목으로 하고요. 그때 제목을 쓰고 나서 그 제목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이제 이 위에다가 추가를 시켜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다 추가시킬지 모르잖아요. 자,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문제 그림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채용 업체하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얘랑 이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생성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레이블을 추가시킬 거니까 폼을 선택한 상태에서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에 가게 되면 컨트롤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레이블이 요거죠. 요거 이제 레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레이블이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레이블을 이제 생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성해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제목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채용 업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컨트롤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은 글자 크기부터 바꾸자고요. 글자 크기를 바꿀 때는 우리가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이라는 탭이 있어요. 이 서식이라는 이 탭에 가게 되면 글자 모양 크기 속성 같은 것들을 변경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거기서 이제 20포인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채용 업체하고 글씨가 이렇게 이제 들어간대요. 그때 이제 이 레이블의 이름은 LBL 제목으로 하라 그랬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이블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속성 시트 창을 보게 되면 이제 선택 유형이 레이블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이름을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기타라는 이 탭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기타라는 탭에 보게 되면 맨 첫 번째 이름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그때 이제 레이블 명이 현재는 레이블 19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걸 이제 싹 다 지우고 우리가 문제에서 나온 대로 LBL 우리 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게 되면 이제 본문 영역에 그랬습니다. 본문 영역에 보게 되면 txt 담당자 명이라는 것도 있고요. txt 전화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앞에 제목이 이제 담당자 명으로 되어 있고 전화번호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언바운드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지금 데이터가 없다 그거죠.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이제 폼을 이제 실행시켜 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켜 봐도 우리 담당자 명이랑 전화번호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컨트롤에다가 담당자 명이랑 우리 전화번호라는 그 필드의 내용이 표시가 되도록 관련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담당자 명이라는 거 요 해당 컨트롤 선택해 놓고 얘가 이제 txt 담당자 명이 맞나 일단 먼저 확인부터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맨 첫 번째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거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목록을 쫙 열어보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 담당자 명을 표시할 거니까 담당자 명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컨트롤이요. 이 전화번호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txt 전화번호가 맞나 먼저 확인해 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라는 거 여기서 이제 선택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켜서 보니까 담당자 명이랑 이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4번에 보니까 본문에 들어있는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특수효과를 볼록으로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개의 컨트롤들이 쭉쭉 들어있죠. 우리 텍스트 상자도 들어있고요. 레이블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 얘네들 싹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금자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이제 싹 다 이제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을 할 때 지금 요 숫자 1번 써져 있는 이 근처에다가 우리가 마우스를 콩 하고 찍게 되면 여기만 선택이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요 숫자 1번 근처에서 마우스를 꽁 하고 이제 누른 다음에 손 띄지 말고요. 쭉 드래그를 해요. 쭉 드래그해서 이 밑에까지 담당자 명이 들어있는 곳까지 쭉 드래그한 다음에 마우스에서 이제 손을 띄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본문 영역에 들어있던 모든 컨트롤이 다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특수효과를 이제 볼록으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 형식이라는 탭에 가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효과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록이라는 걸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선택하고 볼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본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서 특수효과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폼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업체 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는 전체 업체 수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오. 표시 예 보니까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30개가 있을 때는 30개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해달래요. 그러면 맨 밑에 보니까 지금 등록 업체추하고 지금 여기 컨트롤이 비어있죠.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갔고요. 해당 컨트롤 찍어서 우리가 txt 업체 수가 맞나 일단 컨트롤 명부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원본 여기다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가 전체 개수를 구할 때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카운트라고 써주고 거기다 이제 가로 열고 별표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곱하기 기호만 이렇게 찍게 되면 전체 개수가 이제 구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개라는 글자도 붙여서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 카운트라는 함수 그 뒤에 가서 %, 열어주고요. 쌍따옴표로 우리가 개라는 글자만 이렇게 이제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컨트롤 원본에다가 작성한 게 제가 카운트 별표라고 쓰고 %, 개하고 이렇게 이제 써줬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실행시켜서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폼 실행이요. 폼을 실행시켜 보니까 업체 등록수하고 30개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시 얘와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5번 문제까지 다 풀었어요. 그러면 요 채용 업체라는 요 폼은 닫아버리자고요. X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채용 업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채용 업체라는 요 폼에서 본문 영역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이 폼을 더블 클릭했을 때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실행이 됐는데 그때 업체 구분의 필드 값이 만약에 이제 정규직인 경우에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정규직이 맞죠? 이렇게 이제 정규직이면
그때 본문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에 글꼴색을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하나의 규칙으로 작성하시오. 그때 이제 1번 그림을 참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1번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흑백이라 색깔이 들어간 게 안 보이죠. 자, 일단은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우리 본문 영역에 있는 이 모든 텍스트 상자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텍스트 상자를 선택을 할 때는 지금처럼 여기서 요만큼 요렇게 해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 텍스트 상자가 있는 곳을 싹 다 이제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드래그를 하게 되면 그 위치에 있던 텍스트 상자가 다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전화번호 얘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키보드에서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전화번호라는 이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모든 본문 영역에 들어있는 모든 텍스트 상자를 싹 다 이제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조건부 서식에 들어갈 때는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고요. 이 서식이란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우리 조건부 서식하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규칙 유형을 현재 레코드의 값 확인 또는 식 사용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에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업체 구분에 들어있는 그 값이 정규직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필드 값이 요걸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직접 식으로 이제 작성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 구분이라는 요 필드가 있다. 이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냐? 정규직이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건식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써놓고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은 글꼴색을 빨간색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글꼴 3개 들어가서 우리가 빨간색 요거 이제 찍어만 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폼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디자인이라고 있어요. 요 디자인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폼 실행시켜주면 되겠죠. 폼을 실행시켜서 봤더니 정규직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모든 텍스트 상자에 들어있는 그 내용이 다 빨간색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다음 레코드로 이동할 수 있겠죠. 다음 레코드로 이동하니까 얘도 정규직이에요. 그 다음 레코드는 계약직이죠. 계약직이니까 지금처럼 서식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 넘어가면 정규직이죠. 그래서 정규직은 전부 다 이제 빨간색으로 글자색이 다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났죠. 그러면 이제 이 폼 닫았고요. 닫았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채용 업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일단 폼부터 열어보자고요. 폼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여기서 이제 폼 머리글에 보게 되면 채용 업체 현황 보기라고 그 단추가 있대요. 자, 그 단추가 지금 여기 있죠.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채용 업체 현황이라는 그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대화상자로 여는 그 보고서 보기 그 매크로를 이제 생성해서 지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조건은 업체 구분의 필드 값이 계약직인 그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제 매크로를 먼저 생성을 하고 그 생성한 그 매크로를 요 단추랑 서로 이제 연결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우리는 이제 매크로 만들 거니까 매크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매크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채용 업체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대화상자로 여는 그 매크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를 열 거니까 여기서 함수명 중에서 오픈 리포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보고서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보고서 이름은 채용 업체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보기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 형태의 대화상자로 여는 보고서 보기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그때 이제 창모드가 지금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대화상자로 우리가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조건이 붙었죠. 그때 조건은 뭐다? 업체 구분, 그 필드에 들어있는 값이 계약직이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 구분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계약직이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where 조건문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성할 거 다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보고서 보기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보고서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보고서 보기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만든 이 매크로를 우리가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실행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지정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채용업체라는 이 폼을 우리가 일단 디자인 보기를 먼저 열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단추에서 할 거니까 이 단추를 선택해주고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이 매크로가 실행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벤트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온클릭에서 우리가 요거 선택해서 우리가 목록을 보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만든 그 보고서 보기 매크로가 있다고요.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택을 다 했으면 우리 폼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쯤 이렇게 떴고요. 그때 이제 채용업체 현황 보기 요 단추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대화상자 형태로 채용업체 현황이라는 이 보고서가 인쇄 비리 보기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열렸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다 푼 거죠. 그럼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이 폼도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까지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 2, 3번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실제로 풀어보니까 기존에 나오던 그런 기출문제 유형이랑 비슷한 유형으로 나왔죠. 그리고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세 문제를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